미국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던 말기관 환자가 한국의 이름 모를 말린 과일 한 조각으로 기적적 회복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간 기능 75% 손상. 1년도 버티기 힘들 것이란 시한부 선고와 함께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오른 이 환자는 한국 전통식품을 섭취한 지 단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45%나 회복돼 주치의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이 소식이 SNS를 타고 퍼지자 전국 한인마트마다 이 과일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뉴욕의 한 마트 주인은 30년 장사했지만 이런 진풍경은 처음이라며 이제 이 과일 한 봉지 사려면 예약 후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양 의학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해결한 동양의 비밀. 미국인들이 평생 무관심했던 이 떫은 과일이 어떻게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내고 의학계의 패러다임을 바꿨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 런던에 사는 에밀리의 사연을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우드, 런던 중심가 병원의 간호부장이었습니다. 제 삶은 3년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난 후 조각난 퍼즐 같았죠. 14살 딸 엘리와 단둘이 지내며 강한 척했지만 그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노랗게 변한 피부와 눈 밑 다크서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노래요. 엘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복부에 찾아온 통증에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노랗게 변해 있었죠.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죠. 병원에 도착해 동료들에게 검사를 부탁했어요. 간 기능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간 기능 75% 손상. 간호사로서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너무나 잘 알았죠. 에밀리, 솔직히 말하겠소.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제임스 박사는 오랜 동료였지만 지금은 의사와 환자 관계였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간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해요. 하지만 대기 시간은 최소 2년. 현재 상태로는. 말을 멈추는 제임스 박사의 표정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1년도 버티기 힘들다는 거였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20년 간호사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을까요? 하지만 정작 제 차례가 되니 모든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엘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자 엘리가 환하게 웃으며 한국 문화 수업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어요. 그 순수한 웃음을 보며 눈물이 나왔습니다. 강한 척하려 했지만 결국 무너져 내렸죠. 이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 병가를 내고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간 질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처럼 서서히 제 일상을 갉아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는 저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알코올은 물론 금지, 지방이 많은 음식도 제한해야 했죠. 매일 늘어나는 의료비 청구서를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어요. 경제적 부담은 제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엘리는 어른스럽게 저녁을 준비하며 저를 돕곤 했죠. 하지만 식탁에 앉아 엘리가 준비한 샐러드를 보며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샐러드 그릇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유리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엘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죠. 술을 끊은 후 감정 조절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무감각해지고 또 어떤 날엔 사소한 일에도 폭발했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엘리가 혼자 남겨진 모습이 자꾸 꿈에 나타났죠. 화장실 바닥에 웅크린 채 몰래 울던 날도 많았어요.
엘리에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때로는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던 날도 있었죠. 엘리의 방 앞에서 망설이다 문을 열었을 때 딸은 태블릿으로 한국 요리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엘리는 한국 음식이 건강에 좋다며 저를 위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돌봐야 할 아이가 오히려 저를 돌보려 하고 있었죠.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엘리의 간식을 사던 중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진열대를 붙잡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작은 체구의 동양인 할머니가 발견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간신히 일어날 수 있었죠.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체구의 동양인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간신히 일어날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조금 어지러웠나 봐요. 할머니는 말없이 제 장바구니를 들어주셨습니다. 마트를 나와서도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아파 보여요. 얼굴이 노랗네요. 할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놀랐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상민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사시는 이웃이었죠. 한국에서 30년 전에 영국으로 이민 오셨다고 했어요. 엄마, 한상민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실 거래요. 엄마한테 드릴 게 있대요.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당황했지만 엘리의 밝은 표정이 오랜만이라 거절할 수 없었어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상민 할머니는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오셨죠. 이거 곶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간에 좋다고 해요. 할머니가 건네준 것은 말린 감이었습니다. 곶감이라고 하셨죠. 또 작은 병에는 감식초라는 것도 있었어요. 엘리가 말해줬어요. 간이 안 좋다고.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이런 거 먹으면 좋아진다고 해요. 할머니의 말투는 어눌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엘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곶감을 바라봤죠. 정말 드셔보세요, 엄마. 한상민 할머니가 직접 만드셨대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들었어요. 간호사로서 민간요법보다는 의학적 치료를 믿는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상민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으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저는 곶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침대 옆 테이블에 곶감과 감식초를 놓고 며칠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의학적 치료가 아닌 것에 의존하는 게 불안했죠. 간호사로서 과학적 근거 없는 치료법을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학적 치료만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는 방에 들어와 제게 아직 곶감을 시도해보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솔직히 의심스럽다고 답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엘리는 학교에서 곶감에 대해 검색해봤다며 항산화 성분이 많고 간 해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제 딸이 이렇게 자료를 찾아볼 정도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엘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엄마, 제발요. 시도라도 해보면 안 돼요? 이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엘리가 건네준 곶감 한 조각을 조심스레 입에 넣었어요. 예상외로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곶감 특유의 감미로운 맛이 입안에 퍼졌죠. 의외로 맛있네. 엘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오랜만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곶감 2개를 먹기 시작했어요. 반신반의했지만 엘리를 위해서라도 노력하고 싶었죠. 감식초는 처음엔 시큼한 냄새 때문에 망설여졌지만
엘리가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곶감을 먹고 감식초 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처음엔 의례적으로 했지만 점차 제 일과가 되어갔죠. 그러면서 식습관도 조금씩 바꿔갔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떠난 후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제게 어떤 의미일지, 정말 달라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걸음 내딛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창가에서 곶감을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달콤한 맛이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위안이 되었죠. 2주가 지났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무거운 피로감이 조금 줄었습니다. 평소라면 침대에서 나오기까지 한참 걸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엘리에게 내가 아침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간단하게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를 준비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활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상민 할머니가 방문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이 저를 살피듯 바라봤습니다. 얼굴색이 좀 좋아졌네요. 엘리가 신이 나서 제가 매일 곶감을 먹고 있다고 말했죠.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수줍음이 많으신 분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 재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솔직히 큰 변화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박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에밀리, 수치가 15% 정도 개선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곶감과 감식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 박사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결과는 분명했어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상태의 환자가 이렇게 빨리 개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희망이라는 감정을 오랜만에 느꼈어요. 엘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울컥했어요. 얼마 만에 이렇게 딸과 기쁨을 나누는 걸까요? 남편이 떠난 후 우리 사이에는 항상 슬픔의 그림자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 엘리의 제안으로 한식을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한상민 할머니에게 레시피를 배워 서툴게 만든 음식이었지만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첫 발걸음을 뗀 것 같았어요. 엘리의 과학 수업 발표일에 학교를 찾았습니다. 엘리는 제게 꼭 오라고 했지만 주제는 비밀이라 했어요. 교실 뒤편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가 앞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장한 듯 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제 발표 주제는 엄마를 살린 과일, 곶감입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엘리는 프로젝터로 곶감의 사진과 함께 영양성분, 항산화 효과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전통 과일 가공법과 현대의학 연구 결과까지 찾아왔더군요. 엘리는 제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실제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언제 이렇게 자료를 모았을까요? 아이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모두 박수를 쳤어요. 몇몇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질문도 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의 발표는 학교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다음 주 엘리의 역사 선생님이 연락해 왔습니다. 학교에서 작은 문화 행사를 계획 중인데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준비하고 싶다고 했어요. 엘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답니다. 문화 행사 날, 우리는 작은 한국 문화 부스를 열었습니다. 한상민 할머니도 전통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엘리는 자랑스럽게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부스에는 곶감과 한국 전통 다과들을 준비했어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건강에 관한 이야기도 했죠. 간호사로서의 지식과 환자로서의 경험이 합쳐진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행사가 끝날 무렵 학교 교장 선생님이 다가와 우리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라며 학생들에게 건강과 다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엘리는 신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딸의 방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엘리의 성장한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건강해질 이유가 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한편으로는 기대도 컸죠. 몸 상태는 확실히 나아진 느낌이었으니까요.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고 피로감도 줄었습니다. 제임스 박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에밀리 믿기 힘들겠지만 간 기능이 45%까지 회복됐어요.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제임스 박사는 제 케이스를 병원 연구 사례로 채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식이요법과 한국 전통식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요. 물론 동의했죠. 제 경험이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엘리와 한상민 할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셋이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한상민 할머니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음식이 약이라고 해요. 몸과 마음이 함께 나아져야 진짜 건강한 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생각하며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지역 복지센터에 연락해 건강 요리 교실을 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지식과 환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수업날 긴장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수강생이 모였어요. 대부분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었죠. 저는 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환자로서의 경험과 식습관 변화를 통한 회복 과정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잘 진행되었습니다. 한상민 할머니도 특별 게스트로 초대해 전통 발효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엘리도 함께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직접 곶감을 말리는 방법도 배웠어요. 할머니의 베란다에 감을 줄에 매달아 놓은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매주 수업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제 몸도 더욱 건강해졌고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상실과 질병으로 얼룩졌던 제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뉴스 특집으로 다루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엘리의 격려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한 조각의 곶감이 한 가정을 살렸다 -2 제목으로 저희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지난 9개월간의 여정을 나누는 것은 생각보다 감동적인 경험이었어요. 병을 얻게 된 과정부터 한상민 할머니와의 만남, 곶감과의 첫 만남, 그리고 지금의 회복까지. 방송에서는 엘리의 학교 발표 영상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상민 할머니의 전통 곶감 만드는 과정도 소개했어요.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수줍어하셨지만 한국의 전통식품에 대한 자부심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저희 요리 교실은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통합의학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제임스 박사는 저를 그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동네 다른 문화권 이웃들도 자신들의 전통식품과 치유법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복지센터에서는 세계의 전통 치유식품 페스티벌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곶감이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최근 검사에서 제간 기능은 7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이식 수술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치료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크게 느껴져요. 지난 주말 한상민 할머니 댁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희 가족과 할머니,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이웃들이 모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문화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건배를 제안하며 저는 말했어요.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시작은 한국의 지혜였죠. 건배 잔을 들어올리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딸 엘리와 한상민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본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빛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게는 그 빛이 한 조각의 곶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에밀리가 아닙니다.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삶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문화의 지혜가 다른 문화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이 어떻게 더 넓은 공동체로 퍼져나가는지를 몸소 경험했어요. 이것이 제가 경험한 진정한 기적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믿음에 너무 경계를 두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의료 전문가로서 저는 과학을 신뢰했지만 다른 문화의 지혜에도 귀 기울일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더군요. 여러분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주변의 작은 도움의 손길을 놓치지 마세요. 한 조각의 곶감이 제 삶을 바꿨듯 여러분의 삶을 바꿀 작은 기적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희망을 놓지 마세요.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복 사례를 넘어 문화 간 연결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는데요. 한 사람의 친절한 행동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어떻게 피어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다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구해준 곶감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고, 오늘 사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감동단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